그렇죠. 그러니까 모두의 마블에 돈이 네. 내 거라는 거잖아요, 지금. 그렇죠. 야, 실제로 필리핀에서는 게임에서 얻은 수익으로 생활비를 충당하는 경우도 상당했다고 해요. 그 정도면 한국에서는 왜 근데 그게 인기가 못 끌었지? 아, 그거는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그게 이유가 또 있구나. 네네네. 이제 코인이나 블록체인 활용하는 곳이 요즘은 네. 최근 가장 핫한 분야는 게임과 메타버스예요. 게임은 아는데 네. 메타버스는 뭔가요? 메타버스 굉장히 설명드리기 좀 어려운데 네. 말 그대로 가상현실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어. 메타버스라는 말이 메타 유니버스의 어떻게 보면 합친 말이거든요. 메타버스는. 유니버스가 우주 아닌가요? 맞습니다. 네네. 그래서 메타라는 게 좀 이렇게 전지적 시점, 좀 이렇게 뛰어난 관점, 뛰어넘은 관점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렇죠. 타노스 같은 거죠? 예, 네네. 메타적인 관점에서 이야기를 한다고 하잖아요. 예. 메타버스라고 하면 쉽게 말씀드리면 가상현실이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지금 뭐 가상현실 쪽에 네네. 이런 게 많이 쓰인다. 네네. 게임이랑. 네, 거기에서 화폐로 쓰이는 경우들이 꽤 있어요. 아니, 그 월드가 어디예요? 최근에 디센트럴랜드라는 그 VR 메타버스가 있고요. 네. 여러 가지가 있어요. 사실. 여러 가지가 있어요? 메타버스 우리나라에도 네. 그 제페토라는 메타버스가 있는데 거기도 지금은 아마 세계에서 가장 잘 나가는 메타버스인 것 같아요. 오. 거기에서는 아직 가상 자산이나 블록체인을 활용하고 있지는 않은데 곧 할 것이다. 그럴 가능성도 있겠죠. 이거 굉장히 좋은 정보네요. 네. 특히나 디센트럴랜드 같은 VR 메타버스에서는 그 경제를 구축하고 있는 그 화폐는 예. 다 그 암호화폐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 네. 그래서 게임에 경제적인 요소를 많이 섞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게임이라고 하면 뭐 게임은 다 알지만 네. 게임에서 어떻게 쓰이는 거죠, 이게? 정말 화폐처럼 쓰이는 거죠. 아까 서두에 네. 비탈릭 부테린이 자기 게임 능력치가 그렇죠. 이더리움. 예. 예. 게임 능력치가 변경된 거에 굉장히 화를 냈다고 그렇죠. 했었잖아요. 근데 이건 암호화폐는 이 디센트럴랜드를 만든 곳에서 게임사에서 어떻게 바꿀 수 없는 거죠. 왜냐면 암호화폐이기 때문에 모든 그런 카톡방 참여자들이 그렇죠. 이 무기는 플러스 무력 10이다라는 네. 게 딱 네. 법으로 정해진 거잖아요. 네. 그래서 모두 다 투표를 해서 이걸 바꾸자라고 하지 않는 이상 이거는 딱 정해져 있는 거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게임상에서 그게 굉장히 네. 잘 쓰일 수밖에 없게 무조건 써야 되는 거네요. 네네. 이건. 예. 그래서 게임사의 정책이나 이런 거에서 독립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뭐 마나라는 디센트럴랜드 같은 경우에는 마나라는 게임 내 화폐가 있고요. 게임 내 화폐 말고도 사실 거기는 메타버스라서 말 그대로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데 부동산도 사고 팔 수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가상현실 가상현실에서는 가능하죠. 네, 예. 가상현실 내의 부동산을 사고 팔 쓰 있어요. 그 부동산도 블록체인을 통해서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최근에 엑시 인피니티라고 게임이 있어요. 블록체인 게임이 있는데 처음 들어봤어요. 예. 네, 이런 게임은 굉장히 동남아에서 핫했어요. 왜냐하면 왜 그렇죠? 이 게임을 하면 돈을 벌 거 아니에요. 게임 내의 돈을. 근데 이게 암호화폐로 돼 있다 보니까 암호화폐에서 게임 내에서 획득한 암호화폐를 거래소에서 갖다 파는 거죠. 직업처럼 되네. 지급처럼 되는 거죠. 예. 요즘 뭐 디아블로 네. 아이템 팔기 좋다고 하던데. 네네. 네. 그래서 이게 특히 동남아에서 근데 인기가 있었어요. 베트남, 필리핀 이쪽에서 인기가 많아가지고 실제로 필리핀에서는 게임에서 얻은 수익으로 생활비를 충당하는 경우도 상당했다고 해요. 그 정도면 한국에서는 왜 근데 그게 인기가 못 끌었지? 그거는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게 이유가 또 있구나. 네네네. 그 이유가 또 있어요. 왜냐면 그거는 저희 나라가 사실 이 게임 강국이거든요. 네. 그럼요. 어렸을 때부터 PC방 문화를 접할 수밖에 없는 이런 네. 집에서 네. PC방 무조건 한 3, 4개 있잖아요. 네. 그렇죠. 특히나 우리나라 게임 업체들 굉장히 잘 나가잖아요. 네. 예. 불과 얼마 전에 그 리메이드라는 게임사에서 미르4를 미르포. 그 미르4 4편 출시했는데 엄청난 인기가 지금 있다고 하더라고요. 글로벌 동접자 수가 100만 명 진짜요? 네. 몰랐지 왜? 네. 넘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토큰 이코노미 개념을 방금 이런 암호화폐를 활용하고 NFT를 활용한 이런 개념을 게임 내에서 구현을 해서 모 증권사 보고서에 따르면은 네. 게임 내 재화인 흑철을 재련을 하고 그거를 드레이코로 교환하면 뭐 한 달에 한 40에서 45만 원 정도 수익화가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게임 내에서의 생산성이 현실의 생산성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어렸을 때 엄마가 그러니까 모두의 마블에 돈이 네. 내 거라는 거잖아요 지금. 그렇죠. 야, 어렸을 때 엄마가 야 너 게임 그만해 약간 이런 이야기 들을 필요가 없는 거죠 이제 더 이상 게임 좀 해! 라는 그렇죠. 예,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거예요 미래에는. 진짜 재밌을 것 같은데. 네, 모두의 그렇죠. 마블이 네. 이 서울이 200만 원이에요. 네. 서울이 살 때는 100이고 네. 걸리면 200이에요. 그럼 뭐 뒤로 3칸 가시오, 서울로 가시오 이런 게 굉장히 많거든요. 네. 뭐 계속 돈 200씩 버는 거죠. 네네. 네. 그런 게 가능하다는 거네요. 네. 오. 그래서 뭐 저는 사실 게임을 안 해봤습니다만 그 게임을 하면 보통 노가다를 하잖아요. 아 그렇죠. 노가다를 하면서 돈을 벌고 게임 내에 그 돈을 벌고 이제 아이템을 사고 네. 이런 행위들이 반복되는데 게임 내에서의 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런 행위들을 통해서 실제 수익을 받을 수 있다는 거에 의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그 게임물 관리위원회가 뭐 사행성 또는 환금성이 있을 경우에는 그 게임 등급 분류를 내리지 않고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국내에서는 해당 기능이 빠진 채로 출시가 됐어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그 아까 말한 그 에스케이프 아닌데 그 필리핀에서 유행했던 게임. 엑시 인피니티. 인피니티가 네. 우리나라에 못 들어오는. 네, 그건 아니고 미르4가 글로벌 출시를 했는데 우리나라만 안 된다는 거죠. 우리나라에서도 출시는 하긴 했는데 해당 기능은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 때문에 하는 건데. 네, 예. 네, 그렇죠. 좀 조금 아쉽습니다. 그래서 게임 내에서의 그 생산성이 현실 세계의 생산성으로 바뀔 수 있는데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아직은 조금 어렵다. 근데 다들 하는 거 보니 네, 저희도 갈 수는 있다. 뭐 가능성이 없진 않겠죠. 네. 네. 이제 뭐 블록체인이 또 활용되는 또 하나의 분야가 이제 예술이나 명품 분야예요. 이것도 최근에 게임 못지않게 핫한 분야이긴 합니다. 그렇죠. 요즘에 TV 광고에 네. 이 명품 어플이 엄청 광고를 해요. 네네. 명품을 왜 백화점에서 사? 뭐 네. 머스틱 뭐 그쵸. 이런 그런 것들을 또 코인으로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코인으로 사고 파는 것이 아니고 명품 업체 같은 경우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루이비통이나 구찌나 프라다 네. 이런 명품 업체들이 가품이 많잖아요. 너무 많죠. 예, 가품이 많은데 이거를 진위 확인용으로 그 사용하기 위해서 NFT로 이거는 진짜다 아니다를 판별하는 시스템을 만들고 있다고 해요. 그 블록체인을 활용해서 어디서에서든지 사든지 간에 네. 상관없이 이거는 그 진품입니다라고 확인해 줄 수 있는 기능을 모든 제품에 넣는다고 하더라고요. 오, 좋은데요? 그래서 뭐 네. 어떻게 조그만 태그가 있어서 뭐 QR 코드를 찍는 형태가 된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 QR 코드를 찍었을 때 블록체인에서 이 뭐 프라다 네, 가방은 이 뭐, 가방은 뭐. 네, 어디에서 생산이 됐고 언제 생산이 됐고에 대한 내용이 상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서 해당 QR 코드를 찍었을 때 나온다는 거죠. 이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네, 이게 모든 내용이 블록체인에 저장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고 네. 아까 전에 메타버스 이야기 했잖아요. 이제 명품 업체들이 메타버스에 진출한다고 해요. 이제 어떤 것이냐면 메타버스 내에서 나의 캐릭터를 꾸미고 싶은 욕구가 있잖아요. 그렇죠. 예, 사실- 롤도 저는 캐릭터 스킨 싸시고 스킨을 많이 사요. 스킨 사시는 경우도 있고 아마 조금 더 기성세대는 저는 여기와는 좀 무관한데 싸이월드
에서 미니 홈피? 아니 제가 네. 싸이월드 세대인데 네. 조금 더 우리를 어리게 포장하는 건가요? 아니요. 네. 저랑은 무관. 저는 경험이 아니, 없어요. 조금 더 기성세대는 싸이월드라 하면 네, 조금 본인도 싸이월드 아이디랑 아닙니다. 아니에요? 네네. 알겠습니다. 일단 네. 넘어가죠. 예. 네, 싸이월드 미니 홈피를 꾸민다거나 네. 하는 것과 비슷한 그 욕구가 네.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메타버스 내에서 명품 업체들이 자기의 아바타에 명품 옷을 입혀라. 뭐 라는 그렇죠. 뭐 취지에서 뭐 네. 샤넬 가방을 매든 네네네. 뭐 여러 가지 네네. 롤렉스 시계 또 쫙 차주고 뭐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쵸. 네. 그래서 그런 명품을 메타버스 내에서 판매를 곧 개시할 것 같아요. 이미 다른 거래소 같은 경우에는 디센트럴랜드 같은 곳에서 이미 자기네 티셔츠를 팔고 있어요. 예. 근데 그게 구찌, 루이비통 이런 곳에서 팔지 않으리라는 법은 없거든요. 그렇죠. 예. 그게 뭐 디센트럴랜드가 됐든 뭐 제페토가 됐든 그런 메타버스 내에서 티셔츠 자기 아바타에 입힐 수 있는 구찌 티셔츠 5,000원 뭐 이런 식으로 팔 거라고 하네요. 롤도 루이비통 스킨이 있어요. 그런가요? 네네. 루이비통이랑 네. 그 라이엇이랑 네. 콜라보를 해서 네. 스킨에 루이비통을 입힌 것들이 있습니다. 아. 그게 좀 더 비싸요. 그건 좀 더 비싼가요? 네네. 딱 아. 움직일 때 은신 딱 때리면 네. 루이비통 마크가 그 조명이 비춘 것처럼 막 아. 이거 로마 기호 쫙 나오는데 아. 그럼 이제 게임할 때 이제 저는 그 게임을 하는 사람 치고 나이가 굉장히 많은 편이니까 형 루이비통 입으니까 네. 티 안 나게 때려라 뭐 이런 거 멘트 치고 하죠. 예. 아, 그렇군요. 네네네네. 네. 메타버스 내에서도 똑같이 오. 루이비통 옷을 입을 수 있다. 무조건 사요. 네. 그런 게. 예. 네. 오. 그게 이제 앞으로 현실화되는데 머지않은 것 같습니다. 이런 거에 관련된 코인주도 있나요? 이런 거에 관련된 코인주, 메타버스에 관한 코인. 아까 말씀드린 디센트럴랜드 같은 경우에는 네 있죠. 그게 뭐예요? 마나라는 코인이 있습니다. 만화? 마나, MANA. 아 마나. 네. 마나라는 코인. 네, 마나 그 제가 사실 디센트럴랜드 개발자를 몇 년 전에 만났었는데 이름이 왜 마나냐고 물어보니까 그 우리가 보통 디아블로나, 마나. 네, 마나, 네, 마나. 그거예요. 마나가 원래 후달린다고 하잖아요. 네, 맞아요. 마나가 후달린다고 할 때 네. 그 마나예요. 아 게임을 뭐 좋아했던 네네네. 분이시였나 보네. 네네, 맞습니다. 원래 만화가 좀 후달리면 네. 쿨감으로 좀 맞춰서 네네. 만화를 빨리빨리 쓰게 해야 되는데. 디센트럴랜드 같은 경우에는 사실 마나 말고도 랜드라는 토큰이 또 따로 있는데 그거는 좀 또 다른 성격의 코인이기도 하고요. 이런 류로 이런 형태의 메타버스 관련 코인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볼 때 메타버스에 관련된 코인들이 굉장히 가치가 있어 보이는데. 아, 네네. 네. 네. 그렇지 않나요? 실제로 많이 있죠. 얼마 전에 아까 전에 말씀드린 그 미르포의 제작사 위메이드 네, 에서 위메이드. 만든 또 토큰이 있어요. 어. 위믹스라고. 위믹스. 고팍스에는 상장되어 있지는 않은데 그게 또 좀 떴었죠. 아, 떴어요. 국내선 서비스하지 못하지만 코인은 떴습니다. 네. 뭔가 메타버스에 관한 그런 건 좋네요. 무조건 될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그냥 네. 제가 그냥 네. 그래서 뭐 가상 현실 속에서 산다는 게 저는 아직 좀 와닿지는 않는데 개인적으로는 네. 산업으로서는 굉장히 유망해 보이긴 합니다. 그거에 관련된 또 코인도 마찬가지로 네. 잘 될 것 같고요. 네. 이제 태동하는 산업이기 때문에 메타버스도 명품뿐만 아니고 사실 예술품에도 많이 쓰이고 있는데 특히 작년 말 올해 초 올해 상반기 굉장히 핫했죠. NFT라고. 이제 NFT가 뭐냐면 네. 대체 불가 토큰이에요. Non-fungible 토큰이라고 하는데 시우가 예림이에게 1비트코인을 줬을 때 네. 이 1비트코인이 뭐 그냥 그 가치만 보존이 되면 사실 예림이는 어떤 비트코인을 받든지 상관이 없거든요. 그런데 NFT는 그 한 토큰 한 토큰이 이거는 절대적인 코인, 그러니까 대체 불가하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 토큰에는 어떤 데이터가 입혀 있는지에 따라서 유니크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어떤 가치를 부여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거는 홀로 존재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특별하다고 하죠. 그래서 예술 작품에 많이 쓰이긴 합니다. 어떻게 쓰이는 거죠, 예술 작품에? 예술품을 만드는데 네. 이 예술품 그림을 토큰 안에 집어넣어요.
데이터잖아요. 네. 블록체인은 네. 코인은 데이터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그림 파일이다. 그럼 이 그림 파일을 NFT 안에 넣습니다. 대체 불가능 토큰에 대체 불가 토큰에 집어 넣어요. 그러면 이 토큰 안에서만 존재하는 예술품이 되는 거거든요. 아. 복제가 불가능합니다. 이 토큰은. 아. 네. 그럼 그 토큰 자체가 네. 예술품이네요. 네. 그래서 보통 일반적으로 그 그림 파일이 이미지가 있으면 무한 복제가 가능하잖아요. 네. 이 토큰 안에 담겨 있으면 무한 복제가 불가능해집니다.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게 되는 거죠. 오. 만약에 토큰이 이동하더라도 이동 경로를 다 알게 되는 거죠. 누가 샀으면 얘한테 갔다. 뭐 네네. 이런 게 있는 거네요. 그렇죠. 그게 이제 가상에서 그렇게 하는 거죠. 네. 왜냐면 이 카드들이 있어요. 네네. 조던 네네. NBA 카드인데 네네. 막 조단 네. 우승할 때 빨간색 입고 이렇게 네. 하는 거는 얼마고 막 네네. 찰스 바클리 네네. 네네 이런 애들 막 얼마고 이런 게 있더라고요. 네. 그게 이제 가상으로 넘어간 거네. 그렇죠. 어. 방금 NBA 조던 카드 말씀을 해주셨는데 굉장히 좋은 예예요. 왜냐하면 NBA 탑샷이라고 탑샷. 예, 그런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그런 카드를 디지털화했어요. 그래서 블록체인에 올렸습니다. 근데 그래서 그게 원래 이 카드의 가치는 네, 오래되고 네. 희귀한 걸수록 잘 되는 건데 근데 그건 다 지금 만든 거잖아요. 네. 그런데 예를 들면 뭐 재작년에 있었던 NBA 뭐 파이널 네. 뭐 누구 대 누구 7차전 마지막 덩크샷 그렇죠. 이런 거는 굉장히 희귀하고 레어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NBA에서 라이센스를 줘서 이 장면을 너희만 쓸 수 디지털화해서 있다. 네, 디지털화해서 토큰에 담았습니다. 어. 그래서 그러면 이거는 하나밖에 없을 거 아니에요. 이거의 이 NFT 토큰 하나의 가치는 어마어마한 거죠. 그 카드 한 장의 가치와 같은 겁니다. 유사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런 장면 저런 장면이 있으면은 여기서 뽑기를 할 수 있게끔 해놨어요. 랜덤으로? 네. 어. 그래서 뭐 10,000원짜리 카드를 사면은 어떤 카드가 들어있을지 모르잖아요. 모르죠. 네. 똑같이 어떤 번들을 사면은 어떤 장면이 들어있을지 모르지만 이런 장면이 있다라고 이제 그 NFT를 주는 거죠. 네네네네. 네. 어. 그래서 비쌀수록 레어한 카드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겠죠. 네. 확률이 떨어지는 게. 네네. 네. 근데 이거를 다시 재판매하기도 하거든요. 그러면 누구에게 또 갖고 이거를 다 트래킹할 수 있어요. 좀 웃돈이 쌓이겠죠? 그렇죠. 저는 야구했어요. 야구. 아, 야구. 네, 저 때는 뭐 싸이월드 세대가 아니시라니까 네. 저희 때는 93 이정범, 네네. 네, 91 선동열, 그다음에 뭐 99 마혜영 뭐 이런 카드들이 있어요. 네. 전 94년 그 미국 월드컵 때 그 축구 선수들 카드 수집했었는데 그런 분들의 카드를 디지털화해서 NFT에 담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수집, 또는 예술. 그렇죠. 이런- 옛날 우리 우표 모으는 것처럼. 네, 맞아요. 네. NFT는 이 분야에 많이 쓰이는데 가장 단적인 예가 개인적으로는 이게 약간 거품이라는 생각이 들기는 해요. 왜냐하면 그 비플이라는 그 작가 분이 어떤 예술 작품을 만드셨는데 이 작품이 NFT화되어서 네. 경매에서 낙찰을 받으셨어요. 근데 낙찰된 금액이 자그마치 6,900만 달러입니다. 와, 690억. 그렇죠. 뭐 한 800억 넘겠죠. 800억. 예. 사실 일반적인 예술도 약간 그렇게 비싸기 어려운데 NFT화 되어 있다는 뭐 그것 때문만의 상징성 때문인가요? 그것 때문만인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렇게 엄청난 가격에 팔렸다는 게 예술의 영역인 건지 아니면 NFT의 힘인 건지 아직은 잘 모르긴 하겠더라고요. 그 사람의 문제 아닐까요? 산 사람. 산 사람? 네. 아, 네. 그럴 수도 있죠. 네네네네. 돈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대체 불가능하기 때문에 예술의 영역 또는 명품의 영역 이런 곳에서 많이 쓰이는 것 같아요. 요즘 NFT가 그 핫하다고 말씀드린 이유가 트위터 창업자 잭 돌시 역시. 트위터 창업자가 최초에 했던 트윗을 NFT화해서 팔았어요. 이건 유니크한 거기 때문에 세상의 첫 트윗일 거 아니에요. 근데 제가 의심되는 건 네. 아무리 네. 뭐 한다 해도 그걸 누가 찍어서 음. 내 것처럼
네. 뭐 인스타에 올리고 그럴 수 있지 않나요? 불가능해요, 그게? 가능은 한데 네. 이거에 대한 소유권은 저라는 거죠. 네. 출처는 저네요. 출처는 저고 만약에 내 거에 대해서 나에 대한 내 권리잖아요. 내 거이기 때문에 예전에는 이미지 무한 복사가 가능했다고 하면 출처가 어딘지도 모를 수도 있겠지만 그러면 뭐 초상권 소송을 해야 되고 네. 뭐 그런 절차가 있었잖아요. NFT를 통해서 하게 된다고 하면 이 소유권은 나라는 게 명확하기 때문에 네, 그렇죠. 예, 여기에 대해서 제지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쓰지 마 할 수 있고. 예, 나의 권리를 찾을 수 있는 겁니다. 음. 예, 아까 전에 말씀드린 분산 신원 관리, 분산 신원. 분산 신원 관리, 네. decentralized identity, 어. 또 굉장히 요즘 앞으로 또 유망한 분야이기는 합니다. 메타버스랑 비슷하게. 네네.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개인 정보가 저의 정보가 각 플랫폼에 저장되는 1대1의 관계가 아니고 개인 정보를 블록체인에 저장하고 그 저장된 거를 내 개인 정보를 이용하고자 하는 서비스에게 이 블록체인에 접근해서 나의 개인 정보를 가져가는 것을 허락한다라고 하면 그 서비스에서 블록체인에 접근을 해서 나의 개인 정보 필요한 개인 정보만 활용하는 거죠. 네. 그냥 한 번만 딱 저장해 놓으면 알아서 쫙쫙쫙쫙 퍼가는 거네요. 네. 그래서 아까 전에 플랫폼으로부터의 독립이라고 말씀드린 네네네.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뭐 블록체인 기반 데이터 플랫폼도 다 같은 맥락인데 가장 쉬운 예가 휴먼스케이프라는 그 프로젝트가 있어요. 네. 거기에선 건강 정보를 블록체인에다 저장한다. 이런 개념입니다. 너무 좋은데요? 네. 뭐 지금 혈압이 얼마, 네네. 당 수치 얼마, 막 이런 게 다 저장돼 있는 거잖아요. 네네. 그래서 병원에서 건강 정보는 보통 병원에서 소유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병원마다 각기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파편적이고 모수가 크지 않을 수 있어요. 네. 근데 이런 부분들을 블록체인에 다 모아서 저장을 하게 되면 뭐 나의 건강 정보뿐만 아니고 그 연구하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유의미한 데이터로 활용할 수 있다는 거죠. 통합해서 관리할 수 있는 거니까. 네네. 그러니까 이게 무조건 돼야 되는 게 네네. 이게 실비보험 받으려고 해도 뭐 띄고 사진 찍고 보내고 인증하고 돈 보내주고 이게 너무 복잡해요. 그렇죠. 근데 이게 다 그거 이 통합이 되면 네네. 알아서 보고 네. 지급해주고 하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오. 늘 계속 말씀드리지만 네. 블록체인은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수단이자 방법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근데 그런 정보들이 어떤 플랫폼에 그 파편적으로 저장되어 있지 않고 블록체인이라는 퍼블릭한 장부에 기록이 되어 있을 경우에 그거에 대한 좀 더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관리가 가능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게 해킹의 위험이나 이런 건 전혀 없나요? 암호화되어서 개인정보가 저장이 되기 때문에 네. 해킹이 될 가능성은 사실 어떻게 보면 지금 독립적인 플랫폼 회사가 해킹 당하는 것보다는 더 낮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확률적으로? 네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저희가 블록체인의 활용, 네. 실생활에 어떻게 쓰이는지, 네네. 어떤 용도로 쓰이는지 좀 알아봤는데, 네. 저희는 이래요. 이 수학을 배우든 네. 영어를 배우든 네. 이 초중고 때 수학은 수학의 정석이라는 책이 있고 네네. 영어는 뭐 저희 때는 성문 기본 영어, 네. 개념 원리 이런 책들이 있어요. 네네. 저희 영상이 네. 코인을 시작하는 사람들한테 그런 기본을 가르치는 네. 하나의 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항상 말할 때 우리가 실생활에 어떻게 유용되는지 굉장히 단순한 일상생활로 비교해서 소개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네.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너무 좋았어요. 근데 사실 저는 하고 싶은 말은 굉장히 많은데 네. 시간 관계상 좀 이렇게밖에 말씀 못 드린다는 아까도 간단하게 얘기한다 해놓고 네. 지금 1시간이 흘렀어요. 네네네. 근데 1시간 동안 사람이 계속 떠들 수 있다는 것도 신기한 거예요. 네. 저는 할 말이 많습니다. 네네. 네. 아무튼 다음 시간에는 더 짧고 간결하고 네. 임팩트 있게 다음에는 탈중앙화 금융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다음 말씀드릴 수 시간에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중요하다는 탈중앙화 금융에 대해서 네.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때 만나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